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도 성공 사례 좀 하나 설명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설명 많이 드리는 게 업무상 질병이죠. 이제 오늘은 근데 질병이긴 질병인데 업무상 사고, 재해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타난 질병의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흔히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 자체를 받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대리인의 도움이 없이도 산업재해 승인 받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 정도의 시스템이 국가에서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후유증에 대해서는 늘 분쟁이 많고 늘 다툼이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이지만 사고로 인한 질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선공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상병은 하나의 단건 상병은 하나의 최초 요양 신청을 통해서 처리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방식이 나중에 내가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질병이 발생했어도 그 질병 자체만을 단건으로 신고하게 되면 최초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 있던 일처럼 다뤄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제 적정한 방법이냐? 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후유증 상병은 추가 상병이라는 좀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더 적합하고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어요. 흔히 이제 아프신 분들이 병원 처치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병원에서 뭐 낙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다쳐서 넘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후적 감염에 의한 경우도 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후적인 스트레스 장애에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까운 상병이에요. 오늘 종합적으로 좀 경과 같이 좀 보도록 하죠. 노동자 A는 업무상 사고 후 신체적 손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건데, 제 내용은 지금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왜냐면은 노동자 간의 실수죠.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예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카탁이라고 아시는 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못을 총처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작업을 위해서,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카터기. 일부 카터기 같은 경우에는 면허 없이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이게 총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못을 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건설 현장에서 타 동료 노동자가 이거를 실수로 오바라는 바람에 그 못이 안구에 이게 치명상이죠.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산업재해로 인정이 돼야 되는 사례고, 그 후로 사실 이제 장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이제 젊은 분이었어요.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고 있고요. 여전히 좀 진행 중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는 다 종료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연역적으로 보면 병원으로 뭐 이송됐고 처치가 진행됐고 뭐 이 기간에 이 안구 손상에 대한 뭐 산업재해 승인은 별다른 무리 없이가 진행이 돼야죠. 여기까지는 뭐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가 순조롭지 않은 때도 있어요. 이유는 상병이 업무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요. 근데 이분 같이 이제 큰 사고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고 현장을 좀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뭐 괜찮아요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빅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어쨌든 요양 종결되고, 요양이 연결되고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카터기에 그 안구가 손상됐는데 장애가 남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장애의 평가에 따라 장애급의 평가도 다 끝마치셨고 보상도 전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이 장애가 이분이 기존에 했던 일을 계속 할 수 없게끔 좀 만드는 좀 큰 장애였어요. 시력의 손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만 해도 큰 일이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했어요, 사실은. 뭐 분노, 그 다음에 뭐 우울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뭐 10분 이해는 갑니다. 사실 뭐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내 잘못은 아닌 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한순간에 이렇게 된 일이니까. 이래서 이제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이분이 이제 중군이 이제 재개하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받기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정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통했고요. 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정신적 스트레스의 치료 재개가 사실은 장애가 요양이 다 끝나고 한 1년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요. 뭔 얘기냐면 1년 전에와 밀접하자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이 상병을 독립산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에 상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속적인 질환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이었어요. 공단이 사실 이런 건을 거부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좀 미심쩍다 싶으면 주는 게 아니라 미심쩍다 싶으면 안 해주는 게 좀 이제 습성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추가 상병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게 정석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 공단에서는 직원이 이거는 새로운 거니까 새로 하셔야죠.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 권리 구제 방식은 생각보다 내가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라 그래서 최초 이게 독립상병으로 신청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추가 상병 이거는 기존에 아팠던 것의 연장 또는 아픈 걸 이유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상병인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공단 직원이 누가 걸리냐에 따라서 되게 막 휘둘려요. 뭐 우린 이런 거 최초로밖에 안 받아요. 이걸로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 많이 일이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직원 말을 다 믿을 게 아니다. 왜냐면 직원이 굉장히 많고요. 공단 직원 이퇴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몰라요 분도 태반이고요. 여러분들 좀 직접 아셔서 좀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좀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자기 권리 구제 제도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뭐 이제 발생한 건 적응장애 상병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적응장애 의사가 진단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좀 외상적인 질환이 있었고 재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질병이면은 제 생각에는 외상 스트레스 질환이 더 맞아 보여요. 사실은 의사분들이 진찰하면 뭐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긴 하는데 다른 사건을 저희가 좀 통틀어 봤을 때 이 사건은 오히려 외상 스트레스가 더 적정하지 않았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적응장애 같은 경우 요양기간 승인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단이 승인해 주기는 더 용이해져. 좀 심플하고 가볍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굉장히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상당 기간 오래간의 유형을 뜻해요. 예, 그러니까 진단이 사실 이렇게 좀 의견과 틀리면은 좀 다시 진단을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저희는 선택한 추가질병 보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적응장애 계통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뭐 잠깐 말씀 다시 드리지만 어쨌든 의사 진단과 빠른 뭐 승인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정신과 자문에서는요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요. 적응장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고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꽤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때 있었던 일, 재해, 그리고 의무기록상의 내용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뭐 증언 등등. 왜냐면 이게 관련성이 결국에는 이 질병, 재해로 인한 연장선이라는 거를 납득이 갈 수준으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굳이 납득이 갈 정도로 수준이 필요한가 제 생각은 그런데 뭐 실명 위기까지 왔고 다른 기존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됐는데 이게 괜찮은가? 라는 건 좀 상식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뭐 1년간 공백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이 오히려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좀 그렇긴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 1년 공백 문제가 이거였죠. 예. 뭐 증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이것은 정신질환 질환이 1년 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상 과거부터 계속되어진 것을 진단하기 위한 일정한 진단 기준에 따른 상병 상태였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어야 돼요. 뭐 DSM-5라는 기준도 있는데요. 그건 뭐 상병을 진단하는 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주장이 필요했던 사건이고요. 재요양 신청도 요청 제출을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안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상병이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기존 다쳤던 상병도 진행 중인 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재요양 승인도 좀 그래서 결정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안구 질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치료가 종료됐어도 다시 개시되는 안구 치료에 대한 부분, 기존 업무상 재해, 그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난 질병, 연관 관계에 이렇게 다리들을 계속 놓아주는 작업, 그죠?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작업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공단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많이 해요, 사람을. 예. 문제는 이제 평균 임금 상정.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추가 상병이 인정되어졌고 그러면은 다시 요양 상태로 들어가고 일을 못하니까 휴업급여가 다시 지급되는 거예요. 예. 이제 최초 이제 재해 때 휴업급여 후에도 다시 재개되니까 다시 이제 대시 열리는 거죠. 근데 다시 열릴 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최초 요양 때는 재해 발생, 그러니까 휴업급여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임금 평균 임금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쳐서 쉼이 필요한 기간 직전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요양은 재요양 당시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게 원칙적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니까 1년 후에 이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 산정은 어쨌든 일을 하다 다친 거니까 평균 임금이 할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을 하다 다친 게 아니라 이거는 다쳐서 일을 못했는데 업무로 못 돌아가는 데서 발생한 스트레스잖아요. 평균임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평균 임금이 빵원이니까 휴업급여 줄 게 없다. 이거 뭐 황당한 얘기죠, 사실. 이건 되게 기초적인 실수예요, 사실은.
이건 규정에서 정리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대원칙은 노동자의 일반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되거나 적은 금액의 평균임금에서 삭감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 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평균임금이라 20만 원이 평균임금인데 갑자기 빵원이 된다는 거는 뭐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 공단이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결국에는 평균임금 재산정에 대한 좀 시비가 저희랑 좀 있었고요. 아까 이 얘기요.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 영원으로 산정을 했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의 제기를 했고 재산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됐다. 규정에 있는 대로 합시다 이거죠. 사실 규정이 없어도 너무나 좀 터무니없는 사유로 평균임금이 굉장히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추천드리고는 이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통해서만 움직여요. 굉장히 불합리한 일도 규정에 없으면 안 해준다. 규정을 만들어 오라 이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규정을 어떻게 만듭니다. 솔직히 이게 나라가 움직이고 막 노동부에서 움직이고 뭐 이래야 되는 일인데 이게 되길 리가 없죠. 근데 명백히 위법 부당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걸 바로 잡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서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뭐 규정 자체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서 어쨌든 규정 자체 수정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만큼 산업재해라는 게 사실은 요양 승인을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양 승인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추후상병의 인정 문제, 그 다음에 휴업급 보상의 문제도 굉장히 폭넓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죠.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좀 해서 잘 정리해서 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후유장애에 대해서 여전히 좀 보상 문제로 지금 회사와 좀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잘 처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김동사TV에서는 성공사례, 추가상병 신청, 그 다음에 뭐 휴업급여에 관한 이슈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네이버 카페 저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농업의 시선 검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